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오늘 책은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입니다. 저자 사이토 이토리, 출판사 나비 이펙트입니다.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없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사람은 모두 괜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신은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이든 운동회에서 꼴찌를 한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 운동신경이 둔하다 등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건 그저 비굴함이죠. 겸손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나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도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을 했든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생각이 심어졌던 간에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소바 가게에서 돈가스 덮밥 3개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돈가스 덮밥 3그릇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먹겠어요 라고 해도 당신이 주문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대고 나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점점 괜찮지 않은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건 역시 중요하지요.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나는 괜찮다고 느끼며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내 아이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느끼겠지요. 그런데도 이런 걸 못하면 안 된다, 저런 걸 못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자녀를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자신과 자기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너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대 위에서 내려오자. 우리는 평균대 위를 걸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정하고 혹시 여기서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평균대에서 내려와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는 편이 더 안정되고 안심이 됩니다. 내려오면 그곳에는 더 많은 길과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결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 거기서부터는 나만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길이 생기지요.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편이 경쟁이 없어서 더 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을 따르는 게 올바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아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기대로 가슴이 뛴다면 그게
설령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꽃길이겠지요. 부모나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착각을 버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눈앞에 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게 평균대 위를 걷지 말고 과감히 내려와 보세요. 시야가 확 넓어질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고민하면 몸만 상한다.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땐 쉽게 괜찮다고 생각하기 어렵겠지요. 그럴 때는 우선 그 고민과 걱정거리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해 봅시다. 만약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면 조금씩 저축을 해본다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지요. 몇몇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자동차든 공회전을 너무 많이 하면 망가집니다. 차에 부하가 걸린 상태라면 괜찮겠지만 아무 부하가 걸리지 않은 채로 엑셀을 계속 밟아대면 엔진이 망가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 2톤짜리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에 4톤짜리 짐을 실더라도 못 움직인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부하도 걸리지 않은 상태, 즉 자동차 기어가 중립에 놓인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대기만 한다면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고민하는 건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눈앞에 레몬 조각이 잔뜩 쌓여 있고 그걸 하나씩 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 않았는데 입 안에 침이 잔뜩 고이지요. 다시 말하면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면 몸에는 교감신경 작용을 높이는 호르몬이 뇌 속에서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근육도 경직돼서 혈류도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혈액은 몸 안 곳곳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한 곳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며 적군과 고전해도 병사들 대다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을 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몸은 튼튼히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라 몸에 계속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의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상력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건 역시 한 가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걱정,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대처할 수 없는 고민이나 걱정이라면 아예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1년 전에 끙끙 앓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과제의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찾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정갱이를 찢어서 말리는 일은 손이 아주 많이 갑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정갱이를 먹으면 아,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물을 얻기 위해 강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또 세계에는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약 8억 명이고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약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서 언제 총격전이 휘말릴지 폭탄이 투하될지 알 수 없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 살아있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란 행복함을 느끼는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지요. 사소한 일만 벌어져도 불행하다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에게도 불행한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런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도 행복을 덥석 주지는 않아요. 그저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줄 뿐이지요. 이 세상에는 성격이 완벽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결점 한두 가지는 있지요.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좋은 남자,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저런 걸 고치면 어떻겠냐 하는 식으로 말하면 언제까지나 불만의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50점, 60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 선수의 반격마저도 재미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생도 해방꾼이 나타났을 때 이제 삶이 더욱 즐거워지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더욱 재밌어진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한하고 축소하려 하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라는 식의 말만 하고 있으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더욱 크고 대범하게 세상을 보세요. 거듭 말하지만 무언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감도나 감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니까요.